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 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9월 11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의원님, 이명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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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휴장전, 추석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여기에 코리아컵, 코리아컵하고 코리아 스프린터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경주만 좀 하십시오. 좀 취사 선택하십시오. 명절 앞두고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분위기 어수선하고 편성은 어렵고 편 여러분들은 휴장 전에 또 한글화를 하겠다고 어깨 힘 들어가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저희들이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경주는 진짜 어렵다고. 어려운 경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는 이세마 경주인데, 자, 2번마 어린 왕자, 직전 좀 아쉬움을 남겼죠. 페르비치 기수로 지금 교체하고 나옵니다. 여기에 6번마 심청사달, 말은 조그마한 말인데 직전 좀 몸싸움에 약합니다. 직전 과다한 인기를 모았는데 또 견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 6번이 팔리겠죠. 무생에서 10번 라운킹덤도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전세의 말들 4번 골드스타 힐스나 5번 미스터 포춘이나 8번 행운머니 등 도전세의 마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요. 그 2번 어린 왕자는 그 김동수 기수가 데뷔전 때부터 저를 굉장히 잘 했는데 저기 때는 양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필은 코들레를 하고 뛰는 마필입니다. 고기가 높다 보니까 페르비치를 교체했습니다. 페르비치 기수는 참았다 타니까 저는 인정하고. 자, 문제는 지금 4번마 골드 스타울 힐스하고 5번마 미스터 포츠는 이 마필은 제가 볼 때 바로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조기 때 보면은 생김새도 좋고 주행 자세 바로 쓰는 거 굉장히 부드러운 마필이 4번, 5번입니다. 자, 이기자. 일단 4번마 골드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주행 검사를 받고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신마가 좀 주행 검사 이후에 늘어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금 마필의 컨디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마 라움 킹덤보다는 솔직히 저는 8번마 행운머니가 데뷔 때 굉장히 좀 아쉬웠을 거예요. 주행 검사 때부터 양재철 유기선 마필 스타일이죠. 체구 작은데 스피드가 있는 마필. 데뷔전 때 출발과 동시에 낭만했던 아쉬움 속에 재검시의 모습은 굉장히 이건 여유가 있는 모습이라서 최고의 변수는 8번마 행운머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10번마 라운 킹덤이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 왕자의 페르비치 기수는 일단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근 두 번의 편성이 아주 셉니다. 직전은 연달아 편성이었고 그 전에 금왕이 어제 대기 속대 한댕하는 말들 다 모여 있었죠. 그래서 조금 고전을 했었는데 이번 어린 왕자 조건이 너무 좋다. 이번에는 페르비치 기수면은 충분히 이 능력 발휘가 된다. 인디 차일드의 형제 마필인데 기본 자질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어린 왕자 일단은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임력 좋은 4번, 5번 두 마리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행운머니, 우리 이기자 좋아하는 행운머니도 눈여겨보십시오. 자, 이 경주로 갑시다. 6군의 1300인데 기복마 편성입니다. 김현승 교수의 5번마 사계절이 지난번에 데뷔전 1300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봤는데 선행으로 일단 1300을 버텼다는데 점수 좀 더 주셔야 되겠고 1번은 비카삭스가 1번 게이트에 또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요금 전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0조 두마필 금화 베르니 6번 골드 장군 지난번에도 금화 베르니 힘을 못 썼는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골드 장군 여기에 7번 풀게임까지 좀 까다로운 레이스네요. 아니요. 1번마 비카삭스는 지금 2주 만에 나오면서 저기 않고 나오는 마필이고 지금 5번마 사계절
그 이 마필이 이렇게 허리가 처진 마필이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막 금화변이라고 3번 막 희망클럽이 최고는 작은 마필이지만은 저기만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3번, 4번, 5번 3파전 3, 4, 5 세 마리 2자 2자. 일단 복귀상으로는 3번만 희망클럽이 상당히 좀 좋아진 모습이죠. 주행, 그러니까 데뷔 초기에는 순발력밖에 못 보였던 마필이고 지난 6월달에 한번 늦바란 이후에 다소간의 이제 공백을 갖고 나왔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끈기가 상당히 한번 그러니까 발주가 안 좋고 끝걸음만 보여준 이후에 선임력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 그러니까 복귀상으로 좀 좋아졌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체어가 좀 작은 거죠. 일단 5번마 4계절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약한 편성이긴 하지만 1300을 버텨냈다는 거는 상당히 기본 능력이 있는 겁니다. 20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4번마 금화베르니가 좀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가 작더라도 3번마 희망클럽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경주입니다. 희망클럽. 저는 일본 비카사스가 지난번에 작년 11월달 뛰고 지난번에 8월 28일 날은 워낙 공백이 긴 가운데 무리하게 이창익 교수 앞에 나갔던 경합구도. 그래서 이번에는 페르비치가 2주 만에 나오는데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뭐 상대적으로 인기 좀 밀리겠지만은 배당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번 4계절, 3번 4번 얘네들 말은 조금은 하지만은 특히 3번 조교나 이런 거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건 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시다. 5군의 1000m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자 일단은 이번만 정글 드리머 거세를 했습니다. 이게 하도 늑발하고 막 좀 사연을 좀 남기고 있기 때문에 거세 7월 30일에 했죠. 7월 30일 나고 지금 7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현장 그 컨디션까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덕성이로는 그렇게 일을 먹이더니 직전 2번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요. 부담 중량 2kg 또 가볍습니다. 6번만 세라킹은 공백 적응 마쳤습니다. 직전 김홍성 기수 이번엔 박으름 기수 원래 주인이 돌아왔죠. 세라킹. 여기 5번만 러너퀸도 직전 같이 뛴 말. 7번 스톰 라이커는 최근에 왜 못 뛰는지 저도 솔직히 우리 아내는 표현을 빌리지만 왜 못 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내님. 저는 6번마 세라킹이 공백 적응 마쳤고 일요일날 그 박오름 기수가 하이 베트남 마필 그 4군 마필과 병합할 때 보면은 순발력도 있고 공백 적응 마쳤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세라킹 그리고 3번마 덕성이로 부중 2점까지 있기 때문에 3번 6번 3번 6번 좋습니다. 자 이기자. 7번 스톰라이커는 일단 정말 얘기하면 단순 선행 마필이죠. 선행을 갔었을 때 단거리에서 편하게 갔었을 때 버텨냈던 모습인데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 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선임력이 살아나고는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선행을 갔었을 때 그 파괴력은 조금 아쉽다는 거죠. 감량 입점 기술을 기준시켜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7년 부담 중량은 조금은 걱정이 되고요. 6번만 사라킹은 뭐 직전 공백적 맞췄고 적인 기술하면은 놓고 때려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세라킹을 놓고 가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5군의 1300. 자 좀 기복마들의 다소간 혼전인데 2세마필 11번마 해성여왕이 강한 인기를 모으는 편성입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승급전에 해성여왕은 2세마필이면은 부담 중량을 최소한 지난번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1.5, 1kg 늘어는 54.5 뭐 말을 1kg 가지고 따질 형편은 아닙니다만은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만 올라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빠진 놈도 있고 이런 레이팅 속에서 조금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얘를 중심으로 뭐 1번 승자역을 3번 엘리트 퀸 6번 딕스마일 9번 10번 뭐 12번 비슷하게 다 팔리는 이런 양국인데
배당판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아니었네. 저는 9번마 클린업 히슬이 이제 정상 출조하고 원래 31조에서는 원래 출조주기가 길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이찬원 교수가 앞선 경주 전개했던 마필이고 이번 주 그 병합할 때 보면은 전성기 탄력은 나오지 않지만은 직전에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뛰었었고 이번 주는 조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9번마 클린업 히슬. 해성영은 이상은 없죠. 해성룡은 이상이 없는데 1300을 과연 우리나라 서울 마필들이 1300을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직전에 이것도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1kg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급전 마필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마필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번마 엘리트 키니아든지 뭐 9번마 크리노피스, 그다음에 10번마 속도신화, 6번마 딕실마이는 솔직히 너무 이 기복이 좀 너무 많이 심해서 잘 떴을 때 못 떴을 때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잘 떴을 때 못 떴을 때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솔직히 6번마 딕실마일보다는 뭐 3번, 9번, 10번 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이걸 추천 레이스라 말씀을 드린 건데 해성여왕을 뭐 받치는 쪽으로 뭐 그냥 쉽게 돌려놓고 제가 노린 마필한 데 있어서 그놈 놓고 역으로 공략하자고 추천 레이스로 선택했습니다. 견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5경주로 갑시다. 국산 5권에 1300. 자, 여기도 이세마필이 인기를 모읍니다. 그건 울트라 로켓. 얘는 지난번에가 얘같이 돼야 됩니다. 앞경주 때 저희들이 4경주 때 해성여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울트라 로켓이 지난번에 7월 24일 날 육군에서 55 달고 우승을 하고 지난번에 승급전에는 3kg가 빠지는 51을 달고 뛰었죠. 그래서 승급했을 때는 이렇게 부담 중에 빠지면서 한번 빠진 상태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무난히 따라가서 돌파를 했습니다. 얘는 수말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 또 압도적인 인기입니다. 얘는 능력도 좋은 말이죠. 여기에 17번 합작품, 11번 당찬비상, 10번마 블랙파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팔려나갈 겁니다. 4번 하이베트도 좀 팔리나요? 3번 본일도 조금은 팔리겠고 뭐 이런 구도인데 아니님. 그 9번마 울트라 로켓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4번마 하이베트가 이 마필은 그 10조 있을 때부터 조교하면 좀 뛰는 마필입니다. 이상혁 그 이혁 기수가 1200까지 계속 입장한 마필이고 이번 주도 그 세라크라 마필과 병합할 때 보면은 마필 상태 이상 없습니다. 그 최대 복병은 12번마 보네블로 최고는 작은 마필이지만은 그 김철호 기수가 조교할 때 보니까 말이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뭐 16전에 1승 뭐 뛸 만큼 뛴 말이네요. 발주가 안 걸리죠. 항상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실전에서 제대로 쏟아내지 못했던 마필이기 위해서 아마 주로 상태나 발주가 가장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7번마 합작품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마필이에요. 데뷔 초기에는 발주가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추격력을 보였던 마필이 최근에는 그 발주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만큼은 또 특징이 없어지면서 결정력이 없어진 모습인데 이번에는 편성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어서 7번마 합작품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되죠. 이건 잠재력 많이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래도 서승훈 기수인데 합작품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자, 9번 울트라 로켓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부착권에 한 전력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6경주로 갑시다. 혼합 4군 1200. 자, 여기는 이세말들이 지금 많죠. 이세말들을 뭐 주목하셔야 되는데 국산 2세 11번 아테나 썬더, 외산 2세 9번마 스피릿 오브 한셋 두 마리 인기 속에 1번 이세마, 3번 소중한 만남 이세마, 5번마 투데이 위너 이세마 이런 말들이 지금 호시탐탐 그 인기마 9번 11번 깰라고 지금 노리는데 9번 스피릿 오브 한센이 지난번에 에이스 러너라는 그 이세마하고 같은 경주에서 1점 매트에서 겨우 2배 올라갔는데 저는 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중간에 발주가 늦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엄청 경합되고 있는 편성에서 근데 그걸 뚫고 나오고 지키더라고. 아, 센 말이구나. 그러니까 안토니오를 기승시켰는데 이신영 주기사 왜 얘를 시켰죠? 일단 이거 글쎄요. 저도 일단 한번 제가 보기에는 태워본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기수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인권 기수가 뭐 그 바람에 뭐 3번 소중한 만남을 타러 갔는데 아니 저기는 어땠습니까? 그 9번마 스피릿 오브 한세는 직전에 이제 조인권 기수가 늑발하다 보니까 문생 기수로 이제 조교를 시켰어요. 응? 근데 문생 기수가 이제 강타를 이미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안토니오, 난 솔직히 안토니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거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탈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토요일날 이미 타보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렇잖아. 11번만 안테나 선들을 놓고 9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아마 잘 탈 겁니다. 그 저는 오히려 다른 대안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 1번만 스모키베. 스모키베. 자, 그러니까 저는 안 의원님하고 살짝 반대된 게 뭐냐면은 아테나 썬더가 일단 직전 경주 2세 앞말의 한계는 살짝 보여줬어요. 데뷔전 때의 모습과 직전도 살짝 압박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곽이기도 하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오히려 직전보다 더 많이 심하게 받을 거예요. 1200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토니오 기수가 이미 토요일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피릿 오브 한세 오히려 이마피 저는 충만하고 좀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스피릿 오브 한센에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도 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일본은 뭐 박태준 교수가 아예 선행을 가버리니까 얘는 선행을 뭐 데뷔전에 선행을 타고 갔는데 선행 못 가면 어떡하나 싶어. 야, 조인권 교수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치열하게 경합하는데 근데 그걸 견뎌내더라 이거예요. 아, 견뎌내면은 셉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아테나 선대는 1000m만 2번 그냥 편하게 앞에 가면 겁니다. 앞에 3번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냅다 가니까 버텼는데 이번에 그 외산 신마들이 만만찮아요. 1번 스모키 베일도 대비 적응 맞췄죠. 3번, 5번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신마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좀 감안하시고 9번, 11번 너무나 깜빡이 몰빵할 필요는 없다. 자, 7경주로 갑니다. 국산 4권에 1300. 자, 안성근 의원님 추천 레이스고요. 아, 이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지난번에 엄청나게 인기 모았던 6번 후리바람. 근데 직전에 뭐 공백기가 있었죠. 그때 같이 뛴 룰즈 12번 있고 8번 에클레어 휴머도 말은 조금만 하지만은 고가에 있던 말. 여기에 1번 레이크 루이스, 2번 금화제우스, 4번 오피세미, 5번 썸마스터, 11번 나봉캐슬은 휴양을 좀 심하게 했죠. 근데 부중에 57까지 올리는 거는 좀 과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11번 룰즈 있고 치고받고 난타전인데 이 기자. 일단 나봉캐스부터 살짝 의심해야 되고요. 솔직히 후리바람도 직전에 공백돼서 좀 실망하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마필로 선행을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이마필 못지않게 선행을 가야 되는 게 13번 속보왕저예요. 얘는 모래를 맞아버리면 아예 안 뛰어버리니까 외곽에서 만약에 지난 7월달처럼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뛴다라면 윈 할 수도 있지만 직전처럼 갇혀버려서 만약에 모래를 계속 맞는다면 끈까는 나는 모습이고 이번만 금화지오스도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5번만 썸마스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늑발하고도 많이 좋았는데 단순 선행은 아닙니다. 최근에 2번의 경주 힘이 차니까 이제 앞에 가서 버텨냈던 모습이지만 그전에는 이미 따라가거나 추입했던 모습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5번만 썸마스터라든지 10번만 룰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전에 약간 어부지리성?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 주목하고 싶은 마필은 5번만 썸마스터를 좀 주목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저 솔직히 그 썸마스터를 놓고 했는데 그 비마가 34조에서 온 게 말이죠. 바로 쳤죠. 근데 그때 때 맞춰서 왜 늦발을 하냐고. 얘가 선행으로 가던 말인데. 미쳐버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걸음을 엄청나게 지켜냈어요. 좋아요. 걸음이. 그러니까 이게 오버머 썸마스터하고 여기 2번마 금화제우스가 예전에 1200에서 같이 뛸지 금화제우스가 54 달고 썸마스터가 55를 더 달던데 지금 51 달고 금화제우스가 지금 55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5번, 2번이 부담 중량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금화제우스가 지난번에 워낙 또 잘 뛰어서 그런 경우인데 지난번에 그 대한천왕을 또 이겼다면 이것도 세게 보시기는 세게 보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한천에 또 들어왔잖아요. 네. 자, 아무튼 자, 이번 경기는 1300에 게이트 꽉 차 있습니다. 또 스타트 빠른 마필들 몰려 있고, 자, 문제는 11번만 나본 캐슬 공백기 있고 부중 57. 6번마 후리바람 직전 공백기 있더라도 직전에도 저기를 굉장히 잘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선행을 못 가니까 모래 맞으면 안 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또 선행 마필도 몰려 있고 앞선이 무너지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놓고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다들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말들 위주로 공략을 해 주십시오. 자, 8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야, 외제 말들 1200에서 지금 내노라는 스프린터들 다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산 말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한번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 다 단거리에서 특화되어 있는 애들, 단거리에서 특화되어 있는 말들이 다 축정했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외산 말들이 외국 말들이 우리나 부산,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레벨이 높다는 게 객관적인 겁니다. 자, 일단은 뭐 10번마 와일드 튜드가 클래스로는 4월달까지만 조금 뛴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한 클래스 위입니다. 미국의 G1에서도 몇 번이나 들어왔던 클래스 상으로는 10번 와일드 튜드가 가장 높고 나머지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노장말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9번 슈퍼유너가 싱가포르에서 특화된 말이죠. 단거리 싱가포르가 단거리 위주로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 일본 이제 뭐 8살짜리도 꽤 있어요. 뉴질랜드 이번 슈퍼 잡기도 뭐 홍콩에서 뭐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연세가 좀 있네요. 8살. 그리고 4번 밀리언 볼츠는 일본에서 일본 말인데 일반 경주에서 좀 뛰었다는 거 그거까지 일단 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2번마 그레이프 브랜디는 그러니까 같은 일본 4번 말보다는 등급이 좀 더 높은 데서 뛰었습니다. 나이는 8살이지만은 등급은 더 높은 데서 뛰었고요. 9번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외곽에 15번, 16번 아랍에미리트의 말들인데 참가하는데 저는 조금 아랍에미리트 말들은 조금 글쎄요. 특히 15번 암말이고요. 암말은 아무래도 순말들한테 좀 밀리겠죠. 16번 아트 웨이브는 무슨 뭐 마주고 뭐 왕자하고 뭐 하는데 오는 거는 정확히 판단은 안 서고. 일단 또 공백도 좀 길어요. 네. 요거는 우리 한의원님 조교는 눈에 확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10번 와일드도. 와일드. 네. 이거는 뭐 최고도 그냥 틀이 딱 잡히고 발주 연습까지 하고 발주 연습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10번 넣고 좀 추천하고 싶어요. 딱 변수는 그거죠. 다소간에 공백이 조금 있다라는 게 변수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만약에 얘네가 뭐 더비나 이런 거 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그것만 슈퍼위너의 추이가 가장 돋보입니다. 얘는 뭐 단거리에서는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외산말 중에서는 9번, 10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최근의 전적이나 기본 잠재력은 가장 앞서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별로고요. 국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뭐 최강실러가 말 그대로 최강실러가 국내산 마필 등에서는 그나마 좀 낫고 7번마 오뚜기 8번마 페르디트 포머로이게 선행 경합이 일단 불꽃 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산 마필 중에서는 6번마 최강실러 외산 마필 중에서는 9번, 10번 이 정도가 좀 주목하셔야 됐고 최고 복봉을 본다면 저는 빛의 정상이 빛의 11번 빛의 정상이 솔직히 1800
저는 코리아컵에 나갈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1200을 선택했다는 거에서 10번 빗제 영상이 일단은 눈에 띄는 복병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외제들 9번, 10번 얘들 위주로 특히 저는 10번만 와일드투드가 클래스가 다르다. 근데 뭐 일단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뭐 이것도 뭐 크게 세게나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관전의 묘미를 살리고 10번 와일드투드가 당연히 배당판에서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면 저 왜 저리 팔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클래스가 좀 센 데서 뛰었다. 아, 참 그리고 아마 8경주 10경주에는 낯익은 기수들이 있죠. 후지와 홀랜드 기수가 이제 나오는데 후지 기수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전적이 좀 안 나와 있습니다. 후지 기수는 아마 뭐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후지 기수도 일본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여하튼 이 단거리는 일단 9번, 10번이 좀 클래스는 조금 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경주로 갑시다. 3군의 17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구도인데 부담중이 문제입니다. 자, 3번은 가이아 선드, 선행, 선입 다 하는 말인데 지난번에 52, 지금 57, 물론 55까지는 달고 뛰었는데 야, 이건 갑자기 57을 올렸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요. 4번은 천합이 승급전이지만 얘는 이제 볼폰이 자마답게 늦걸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번 초원의 창가 역시 늦걸음이 터지고 있는데 초원의 창가는 부담이 한채 가벼워져 있습니다. 51은 내려가 있고요. 여기에 앞말 중에 9번 퀸 어드스는 본질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백 적응 맞췄는데 요거는 우리 아내님 한번 짚어주시고요. 아내님. 퀸 어드스는 뒤가 그 송재철 기수가 그때 인터뷰할 때도 뭐라냐면은 뒤가 안 좋으면서 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포트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럼 3번 막 가야 쓴다고. 이거 지금 부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4번 도망가고 저는 11번 9번에서 끝날 것 같아요. 3번 가이아 선드 너무 무겁다. 야, 너무 무겁지 이거 57. 상태는 이상 없죠. 아유 조교는 항상 뭐 일조도 저기 굉장히 심한 마방이에요. 자, 우리 이기자. 일단 4번만 천합에도 솔직히 조금 얘도 1700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은근히 얘를 괴롭히지 마필은 꽤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뭐 10번만 최고 베스를 비롯해서 꽤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천합이도 선행 승부에 대한 그것도 문생기수 같은 10경주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인기만 두 마필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1번만 스페이스 셔틀이 어떨까가 변수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1700을 뛰면서 굉장히 주파율이 좋거든요. 그리고 센페드를 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경주가 풍부하고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1번만 스페이스 셔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만약 상태가 좋다면은 저는 1번만 스페이스 셔틀을 놓고 거꾸로 때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 뭐 충분하죠. 뭐 뛰었던 구미상 앞말이지만은 센 놈들하고 많이 뛰었죠. 근데 얘는 왜 쓸데없이 뭐 앞말 대상이 삐너누아 근데 더 이상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 여하튼 이번 경주는 일단은 3번은 가이아 선대의 부담이라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뭐 얘를 좀 뒤쪽으로 돌리고 노림수의 마필을 놓고 한번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죠. 제1회 코리아컵입니다. 자, 여기는 중장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말들이 다 나왔죠. 그런데 이거는 레이팅도 좀 국제 레이팅도 좀 비슷해요.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이 일본 말입니다. 크리솔라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일본 최상등급에서도 잘 뛰었더라고요. 29전에 7승, 우착도 아주 또 하리신. 예, 중앙정마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그 단거리에 나왔던 일본 말들보다는 이게는 훨씬 더 셉니다. 크리솔라이트 그리고 1번만 오더 오브 더 선. 얘도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주로 뭐 잔디에서 많이 뛰었지. 물론 모래도 뛰어봤습니다. 주로 잔디에서 뛰었는데
근데 중장거리에서는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호주 맹가의 혈통 타고난 말입니다. 1번, 3번. 여기에 8번마. 얘도 중장거리, 얘는 또 활력이 있습니다. 45진이나 뛰었는데 조금 능력 정체입니다는 그래도 등급이 높은 데서 뛰었고요.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말이 15번마 인펀트리입니다. 얘는 최근에, 그러니까 나이 10전에 3승 2착 5번에 최근에 이렇게 잘 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 마필이 제가 네.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리면은 미리 한 6월 달쯤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때에 3세마가 출전에 할 정도로 뉴질랜드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세를 됐거든요. 야 정말 어린 말이 출전한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진화도 이제 4세밖에 안 된 마필. 정말 어떻게 보면 쌩쌩한 전력인데 아쉬운 거는 얘도 인조줄에다 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주로 적응이 관건이 되는 마필이죠. 8번만 솔라디에이터와 똑같은 마필이에요. 얘도 인조주로에서 잘 뛰지 모래주로 적응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마필이죠. 일본 말이 7번마 꾸리노 스타오 얘도 있는데 얘보다는 3번마 크리솔라이트가 조금 더 윗등급이고요. 그러니까 8번, 15번은 인조주리에서 좀 인조주려하고 잔디에서 뛰었던 말. 1번산 1번, 3번 크리솔라이트 1번, 오더 오브 더 선. 얘네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세 보이는데 부산 말들은 뭐 그래도 다 아는 말들이죠. 여기는 부산 말들은 김영관 조계산의 말 두 마리 원래 최고 3세 아마 16번 파워블레이드, 그리고 제2에서 작년에 최고마죠. 13번 트리플 라인 두 마리. 여기에 얘네들하고 같이 뛰던 벌마. 자, 우리 아내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교 볼 때 그 각 나라 그 조교 패턴 내용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3번마 크리솔라이트만 소홀해 가지고 서울 조교 같이 정상 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보니까 흠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3번마 크리솔라이트. 그 7번마 크리노스타운은 발을 안 바꾸고 마필이 좀 자세가 좀 이거는 좀 파워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3번마 크리솔라이트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은 솔직히 7번마 쿠리노스타우보다는 1번마 오브 더 선 요게 조금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8번, 15번이 있는데 특히 8번마 솔라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향세에 있는 마필이고 15번마 인펀트리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1800 한 번도 안 때웠다는 거와 모래주로에서 한 번도 안 때웠다는 거 두 가지 변수를 얘는 극복을 해야 되고, 최고의 복분을 꼽는다면 부산 마필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이 6번마 니드투노우입니다. 이게 유행에서 정통적으로 모래에서만 계속 떴던 마필이고요. 오히려 장거리에서 좀 강점을 좀 보이는 마필이에요. 중거리에서 1800에서 떠서 우승 두 번에 3착 2회를 할 정도로 모래줄에 완전 특화되는 마필이라서 만약에 다른 마필들이 좀 부진하다면은 니드투노우 같은 경우가 의외로 후다닥 뛰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죠. 그냥 이것도 선택은 편협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일단은 클래스는 외제들이 좀 더 낫다라고 그렇죠.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렇다고 부산 말들 완전히 무시할 수도 좀 없는 그런 형국이니까 조금 폭넓게 한번 가볍게 즐기는 쪽으로 한번 하십시오. 이것도.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에 1400. 자, 이거는 우리 이명배 기자의 추천 레이스고, 자, 이거는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오버마 고저스 드림입니다. 자, 이건 3세 최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1200, 1300까지만 뛰고 지금 7말들하고 뛰는데, 최근에 그 발주 능력이라든지 초반 대하시라든지 이거는 하자고 없습니다. 근데 말도 컨디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7말들한테 선행으로 버티느냐. 왜냐면 안쪽에서 한번 원래 유인어가 댕은 또 한댕합니다. 젠터널리도 빠르죠. 젠터널리도 있고 있고, 외곽에 원래 선샷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빠르긴 빠르고, 근데 이 7말들의 그 압박을 견디느냐.
물음표를 딱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되는 말들이 꽤 많고 뭐 되고 안 되고 다 되죠. 최근에 일본에는 뭐 늘상 터집니다. 늘상 터지는데 마지막 경주 이때쯤 되면은 자금도 후달릴 거고 마지막에 저배당은 눈에 안 들어올 거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의원님. 제 아는 동생이 그때 50조 미래 영웅이 1400까지 뛰고 1군 올라서 1800 뛰는데 그걸 놓고 승부한다길래 제가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자, 고조스들이 자 순발력도 있고 근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1800 한 번은 뛰고 장거리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마필도 계속 꼭 상대들 병신들만 몰려 있을 때 1200 단거리만 뛰고 올라간 마필. 이 책을 보면은 약간 뒤가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교사나 마주들은 분명히 이 마필 단점을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장거리를 한 번은 안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기에 편안한 선행이냐? 선행 마필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확실히 거리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마 고조스 드림보다도 차라리 1400 강한 마필들, 뭐 올 에이지 이나나 뭐 올드장이나 지금 많습니다. 후드 퍼펙트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고조스 드림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이 기자. 자, 지난번 경주에서 뭐 어떤 말 하신지 아마 뭐 유현님도 아실 겁니다. 유현님과 저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현님은 아예 뭐 골드마운틴을 놓고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지만 아마 월드장에 좀 더 주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한일 들었지만 저는 월드장을 놓고 하다가 마지막에 틀었습니다. 7번만 후스 퍼펙트로 틀었거든요. 근데 초반엔 좋았어요. 기분. 저 앞에 저렇게 빨리 붙었네? 마주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빨리 붙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황종우 기수가 말이 워낙 좋았고 오랜만에 좋은 말, 그러니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서둘러서 좀 퍽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위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페이스 조절이 되죠. 7번 후스 퍼펙트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하겠습니다. 후즈 퍼펙트의 여하튼 서력전을 한번 저도 응원을 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11경주까지 살펴봤는데 만만한 경주가 한 경주도 없습니다. 좀 어렵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배팅을 안 할 수도 없고 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자신 있고 느낌 오는 경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쭉 전경주 다 하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여하튼 명절 앞두고 경제적 손실 있지 않도록 최선의 배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팬 여러분 감사해 드리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희들은 휴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